최근에 혼란을 틈타 동물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물고기, 돌고래, 비둘기! 이 원숭이 떼들은 뭐야? 그리고 한국에도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영어로는 베니스의 운하는 평소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이런 곤돌라들을 타고 다니고 물을 휘저어서 물이 항상 더러웠는데요. 최근 관광객들이 급감하자 이렇게 물이 맑아졌습니다. 저기 물고기 떼도 보이네요. 얘들아, 너무 시원하다. 그럼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볼까요? 우왕, 돌고래까지 나타났네요. 너 어디서 왔니? 공기를 내뿜는 게 참 귀엽네요. 여기는 아까보다 큰 물고기 떼들이 있네요. 지금 베니스가 어떻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살판이 났을까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신가요? 그럼 이제 광장으로 가보죠.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역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완전 텅 비었네요.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이런 곳이었거든요. 야, 이 인간들은 새우깡을 준다. 역시 먹이는 새우깡이지. 그런데 이제 비둘기들이 관광객이 안 오자 직접 먹이를 구하러 갔다는데요. 야, 인간, 새우깡을 내놔라. 순순히 내놓는다면 열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 인간, 새우깡도 안 주고 어디로 가는 거야? 새우깡 내놓기 전에는 못 간다. 우린 배가 고프다고. 한편 태국 유명 관광지 로프리에는 사원과 관광지에서 원숭이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쁜 누나에게 애교도 부리고 애교 작전이 성공하면 먹이를 얻었죠. 편하게 먹고 사는 거지. 네 인생 뭐 있냐? 그런데 인간들의 방문이 줄어들자 야, 머리 셔틀 인간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적은 먹이를 가지고 두 패로 나뉘어서 한정된 먹이를 놓고 전쟁을 하는데요. 옅은 생무리와 짙은 생무리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우리끼리 싸워봤자 머리가 나오는 건 아니야. 이 인간들의 집으로 직접 구하러 가자. 콜라는 역시 코카콜라지.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도 이것이 없어진 기현상이 생겼다는데요. 자, 뭐가 없어졌는지 보이십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미세먼지. 이랬던 미세먼지가 매년 3월에는 미세먼지가 급증했었는데 지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왼쪽이 올해 1월 20일 사진이고 오른쪽이 올해 2월 23일 사진입니다. 갈색이 진해질수록 니트로 다이옥사이드, 즉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한창 중국이 난리였던 2월에는 싹 없어졌네요. 서울도 반 정도는 없어졌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한 달이 지난 3월인데도 중국은 저 상태에서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공장들이 활동을 전부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최근 상황으로 의도치 않았지만 인간들이 동물과 자연환경에 미쳤던 악영향을 역설적으로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세계의 인류들이여, 지금 힘들지만 꿋꿋이 이겨냅시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작은 교훈을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사 경제 채널 스카이 경제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은 자신감이 붙자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다며 자신만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첨단 산업에서도 베트남이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중입니다. 자신들도 첨단 산업을 키우겠다며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까 말까인데 자부심이 강한 베트남 국민들은 외국의 도움 없이도 혼자 일어설 수 있다며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력갱생의 노력 끝에 베트남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나름 최고급 자동차라고 자부하는 빈페스트 자동차입니다. 빈페스트는 베트남의 대표 그룹인 빈그룹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를 만들고는 있지만 기술력의 부족으로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만들지 못해서 베트남 자국 국민들마저도 빈페스트 차량은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동차는 바로 빈페스트 자동차의 럭스 A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겉보기엔 반짝거리고 그럴싸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차량의 가격은 47,752달러, 우리 돈 5,700만원입니다. 이 가격이라면 독일의 벤츠나 BMW와도 비교할 만한 가격인데 성능은 어떤지 그 가격에 맞는 수준인지 보겠습니다. 빈페스트 럭스 A 차량은 2.0 터보의 174마력입니다. 성능으로만 보아도 완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전혀 5,700만원의 값어치를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센시오스 모델은 1.6 터보에 180마력을 가졌음에도 빈페스트의 절반 가격입니다. 그러면 빈페스트 차량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능을 뛰어넘는 디자인일까요? 사실 디자인도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고 실내도 저렴한 티가 나는데 소나타 실내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비쌀까요? 알고 봤더니 빈페스트는 자체적인 자동차 개발 능력이 없어서 자동차의 뼈대가 되는 프레임과 플랫폼을 BMW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빈페스트가 자국의 기술, 순수한 베트남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홍보와는 다르게 BMW의 5시리즈 플랫폼을 수입해 생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BMW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최신의 플랫폼이 아니라 구형 플랫폼이었던 것입니다. 구형 BMW 플랫폼에 베트남의 기술로 소나타보다 2배는 비싸고 소나타보다 성능은 뒤처지는 그런 신기한 물건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런 빈페스트는 가격이 비싸도 그만큼 이익을 남기면 개발비로 재투자해서 더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나 비싼 빈페스트는 심지어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4일 빈페스트에 따르면 럭스 A는 차량당 16,000달러, 우리 돈 1,400만원가량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차들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데 왜 손해가 날까요? 빈페스트의 플랫폼은 BMW에서 왔기 때문에 차량을 팔 때마다 상당 부분 BMW에 로열티를 주고 있었고 능력 있는 업체라면 로열티를 지불하고도 생산 노하우와 공정 최적화 설계로 이득을 냈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 업계에 이제 막 발을 들인 빈페스트는 그런 노하우가 없고 공정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 생산 원가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차량을 조립하는 직원들의 숙련도 부족한 상황이고 기술과 자본, 인력 모든 것이 부족한데도 고급차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소나타보다 2배 비싸면서도 성능은 훨씬 떨어지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자동차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베트남인들은 빈페스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슬쩍 보고 왔습니다. 먼저 베이비 드라이버라는 베트남의 자동차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서 빈페스트 럭스 A 모델을 소개하면서 세계 5대 자동차 전시회에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다고 하며 베트남 브랜드 세단은 독일 럭셔리 자동차 디자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채널은 오토데일리 베트남의 자동차 채널이고 빈페스트 차량은 매우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베트남의 자동차 유튜브에서는 독일차의 럭셔리와 비교할 만한 명차라고 소개하기 바쁘며 거기에 댓글을 다는 베트남 사람들도 베트남식 국뽕 맛을 보고 이런 국산 명차를 놔두고 일본차, 한국차를 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의 능력과 기술력으로 본다면 고급차보다는 소형의 실용적인 자동차를 만들어도 팔릴까 말까인데 무리해서 고급차를 만들고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출하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가격이 놀랍습니다. 베트남에서는 5,700만원이던 빈페스트가 한국에서는 7,800만원이네요. 여기에 취등록세까지 합하면 9천만원입니다. 기술력과 품질을 높여도 될까 말까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가격만 왕창 높여놨네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 차량이 그렇게 명차라고 하던데
실제로 베트남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 10개를 찾아봤는데요. 1등은 도요타, 2등은 미쓰비시, 3등과 4등은 우리나라 현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순위엔 빈페스트가 있을까요? 5등엔 일본 마츠다, 6등은 일본 혼다, 7등은 포드, 8등은 토요타네요. 게다가 9등도 토요타, 10등엔 우리나라 기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페스트는 베트남에서 만든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도 잘 타지 않는 데다가 성능도 안 좋으면서 엄청 비싸기만 한 자동차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긴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성능이었으면 타지 말라고 해도 탔을 텐데요. 베트남의 기술력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따라오겠다고 선언한 베트남을 지켜봐야 합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무려 2,700달러나 됩니다. 자그마치 한국의 1970년대 정도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서 놀랍습니다.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경제발전 속도로 우리나라를 따라오려면 대략 3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말은 35년 뒤에는 탈만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베트남의 이런 노력은 자동차를 넘어서 스마트폰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1위이고 다수의 중국 기업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브스에 따르면 베트남의 최대 재벌 빈그룹의 스마트폰 계열사인 V스마트가 스마트폰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V스마트 제품 역시 저가형부터 고가형까지 다양하며 저가형은 주로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가형 모델은 삼성을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의 경우 100달러 정도이며 최근의 실적을 보면 조만간 중국 스마트폰을 넘어설 기세라고 합니다. V스마트는 베트남에 특화된 전용 기능으로 V스마트 스마트폰 길이는 메시지와 통화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에 따르면 V스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6%에 해당하며 중국 업체 오포는 23%, 비보는 11%, 샤오미는 9%이고 삼성은 32%로 선두입니다. 최근 V스마트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V스마트끼리의 무료 통화 기능으로 2020년 시장 점유율이 2배 이상인 17%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베트남 기업들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고 베트남 사람들이 왜 자신만만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게 한국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베트남에게 진심을 다해 응원해 주었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생각하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따라잡기가 힘들고 베트남이 생각하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베트남에게 문화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데다가 과거 한국이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 베트남이 한국보다 더 풍요로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미국의 등 뒤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발전했다는 생각에 자기들도 지금처럼만 빠르게 성장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와 같은 생각이 대부분 베트남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쉽게 보고 있으며 한국이 잘하는 것들, 특히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것들을 자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한국 대부분 공장이 베트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베트남에 수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만 8,000개를 넘었고 특히나 삼성 단독으로 베트남 국내 총생산 GDP의 20%를 담당하며 베트남 전체 수출 물량의 30%를 담당합니다. 최근에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은 순수하게 베트남 자국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일까요? 베트남의 자동차 업체 빈페스트를 보면 순수한 베트남의 기술력으로 고급 럭셔리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독일의 BMW의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순수한 자국 기술로 무언가를 이루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해봐서 잘 압니다. 현대 또한 외국에게 기술 지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제조사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현대를 목표로 자동차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받은 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쟁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더욱 기술 보전에 힘써야 합니다. 자신의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도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은 좋게 돌려주는 것이 도리인데 말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과거로부터 은혜를 입은 국가에게는 빠지지 않고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나라 국민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누구보다 빠르고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한 발자국 따라오면 세 발자국 멀리 나갑니다. 이번 일로 기술 지원과 경제적 협력과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개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있는데 자부심이 강한 나라 베트남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스카이경제 시청자 여러분은 이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카이경제팀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소식을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